저희 페이지에 보이는 것 같이 저희는 테트라플로모라는 제품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처음으로 이걸 떠올리게 된 계기로는 컨텐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로는 저희가 이걸 떠올리게 된 배경이랑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 제품을 저희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호소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계획된 내용들을 어떻게 모델링을 해서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모델링이 충분히 된 후에 프린팅을 통해서 실물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것까지, 그리고 저희 제품이 앞으로의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 기대 성과, 이렇게 6가지의 챕터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네,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가능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영국, 그리고 국제협약기구, 그리고 포르투갈,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향후 더 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여기서 발전해서 새로운 시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지구의 표면이 육지보다 바다가 더 많은 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육지에서는 이런 방파시설로 이루어진 해안선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착안해서 이쪽에서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쪽에서 더 좋은 제품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큰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가 되고 있는 단계로는 화력 발전이 있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시설과 풍력 에너지 시설과 다르게 파도가 이제 치면서 그 에너지를 발전하는 형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3가지의 발전 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동물체형으로 파도의 흔들림을 기계식 움직임으로 전환해 에너지로 발전하는 형식입니다. 다음은 월파형으로 파도의 파고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넘겼을 때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 에너지를 발전하는 형식입니다. 다음은 진동수지형이고요. 진동수지형 같은 경우에 파도가 칠 때 발생한 힘을 물을 빨아 들여서 그리고 이제 공기를 압축하고 그 압축된 공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형식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진동수지형이 가장 큰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있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형을 선택을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동수지형 발전에 대해서 해외 사례랑 국내 연구 개발 중인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스페인의 사례로 296kW의 이제 발전량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포르투갈, 그리고 핀란드와 포르투갈이 협작해서 만든 발전 시설, 이렇게 유럽의 대부분의 시설이 모여 있고요. 저희 나라도 뒤늦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제주 용수와 그리고 제주 추자도에 이런 공파시설을 설계를 해서 공파시설 연계형 시설로 설계를 해서 실증하고 연구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추자도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kW급으로 지금 나와 있는 대표 사례보다는 발전량이 적지만, 그리고 방파제 연계형으로 작성했다는 점과 그리고 추자도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발전량이 부족한 부분을 이런 지역 맞춤형으로 소형화해서 발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가능성을 더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화력 발전 제품들의 이제 한계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높은 해안 플랜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초기 설치 비용이 들고, 그리고 이런 해수가 계속 닿는 기계식 부품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어려움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전량이 균일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존의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포드의 형성으로 강한 파도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고 해안 지형에 대한 침식을 방지, 그리고 월파와 이런 해안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트라포드 형성을 구현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는 선발이 형태를 통해서 구조적 안정을 꾀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발생한 복잡한 수로 형성을 구현을 하여서 그로 인해 이제 파도의 힘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이런 구조체에서 착안을 해서 기능을 발전시키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테트라포드는 이제 파도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소멸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고 소멸시키는 것으로 가면은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막대한 에너지를 저희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기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제품 소개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테트라블로라는 이름으로 명칭하였고요. 제품의 정의로는 기존의 테트라포드가 설치된 해안선의 인프라 위로 저희 제품을 알맞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각각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의 모듈 타입으로 구현을 해서 그 알맞은 형식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로는 파도를 막는 구조물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조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제안을 했을 때 활용 방안으로는 이제 항만 주변의 기반 시설, 그리고 지역의 발전, 그리고 그 어촌 등의 저전력 인프라와 지역 발전 등을 꾀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파 시설의 변화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 방파제에 있는 인프라를 기존의 파락발전 같은 경우에는 해양 칠란트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 방파 시설을 해체하고 짓기 때문에 발생하는 초기 비용과 같은 문제들을 저희는 기존에 있는 해안 시설물에 대한 인프라의 연계로 그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고 그 시공성을 향상시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3D 프린팅 기반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기존 덕후집 제작에서 기존 테트라포드의 제작 방식인 덕후집 제작 방식에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술을 높이고 좀 더 높은 발전 효율과 그리고 시공성 향상을 시공성 향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하거나 복잡한 형상의 제작이 어려운 기존 덕후집 구조물에서 모듈식 제작으로 모듈식 3D 프린팅 제작으로 발전을 하였고요. 그리고 단일 기능 중심의 방파 역할만 했던 기존의 이제 테트라포드의 블럭을 방파 발전, 그리고 데이터 수집, 그리고 유지관리 구조의 통합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용 방식으로는 3D 프린팅으로 인해 모듈의 형태가 자유로워진 만큼 지역별, 국가별, 지역의 파도 조건에 맞춘 그런 맞춤형 모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 기술은 이제 다중 공진 모듈, 그리고 다중 공진 모듈과 구조적 보강 표면, 형상 최적화 설계, 그리고 벤츄리 구조, 테슬라 밸브, 탈착식 구조를 이용해서 제품을 디테일하게 되었는데요. 다중 공진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파도가 치면 그 두 개의 타입으로 나눠진 공진 모듈에서 파도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다가 파도가 쳤을 때 그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곧 많은 유량을 흡수를 하고 그에 따른 발전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네를 탈 때를 떠올리면 뒤로 갔을 때 그때 힘을 주면 더 많이 밀리는 것처럼 타이밍을 맞춘 에너지를 가했을 때 더 큰 힘이 발생하는 방안에서 착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부 최적을 깊게 팠기 때문에 기존의 테트라포드에서는 강한 구조체가 특징이었는데 그런 구조적 특성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리브 패턴을 입혀가지고 구조적 형상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상체적 설계를 통해서 기존에 이렇게 무작위로 쌓여있는 테트라포드 블럭 속에서 저희가 항상 정방향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벤츄리 구조로 유체의 흐름을 극대화하여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실이 터빈을 지나가는 부분에 벤츄리 구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밸브를 통해 공기의 반방향 흐름을 유도를 하여서 발전 터빈의 그 고장을 이제 방지하고 그 유체 흐름을 일방향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더 높은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착식 구조를 채택하여 그 유지 관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기계식 부품 같은 경우에 그 교체를 하고 고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른 이제 저희의 설계 방향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파도가 칠 때 타입 1에 타입 공진 모듈에서 파도 그 뚫려있는 계곡으로 이제 파도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도가 흡수되면 내부에 비어있는 그 공기실을 통해서 공기의 이동 경로가 위로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터빈이랑 공기실이 닿는 부분에 유속 증폭부인 아까 말씀드린 벤츄리 효과를 적용을 하여서 더 높은, 더 빠른 속도로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슬라 밸브를 흡입구 밑부분에 설치를 해서 공기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스러운 흡기와 그리고 자연스러운 배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부 에너지 변환구를 설치를 하여서 터빈으로 발생된 에너지를 해안선 뒤쪽에 있는 구조체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방식에 대한 설치 방식입니다. 저희가 같은 방식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테트라포드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복잡한 해안선 위에 정방향으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그에 따라 이제 배치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하부의 표면을 적용을 해가지고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방향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형상 최적화 모듈을 통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예시로 이제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사진과 보이는 것 같이 기존의 인프라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공 비용이 감소하는 설계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인데요. 첫 번째로 고객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촌이랑 소규모 항만 이렇게 발전량이 부족한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서 지역과 해안마을, 그리고 지금 연구 개발이고 실증 단계가 많이 필요한 이제 지자체,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항만공사와 해안수산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연안 정비랑 스마트 상만 등의 이제 다양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제한으로는 기존의 방파 시설을 이제 지역 에너지 인프라로 전환을 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이제 지역 맞춤형 모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널입니다. 지자체 공모 사업이나 어촌의 연안 정비 사업,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실증 사업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다음 공개법계로는 이제 이런 개발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파트너십과 그리고 설치 후 유지 관리에 대한 계약, 그리고 발전량과 안전 데이터 등을 이제 수집하고 제공하는 형태로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원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만든 모듈을 판매해서 판매하는 수익금과 그리고 이런 것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관리 단계에서의 이제 교체 비용, 그리고 모듈 기계식금 이제 교체 계약 같은 거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출해내는 데이터를 통한 해양 데이터 모니터링을 구독 서비스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그리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에너지 기반 사업들을 이용하는 공공사업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자원은 이제 OWC가 이제 진동 수주형 발전 방식인데 내부 유로를 설계를 해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반 3D 프린팅 기술로 그런 것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부품과의 자정 고정이 있기 때문에 교체형 터빈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직 연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실증 데이터와 특허를 통해 특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양구조 설계 노하우를 얻은 다음에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핵심 활동으로는 이제 제품 설계, 유체 구조 시뮬레이션, 그리고 발전량과 내부성 데이터 확보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 파트너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와 항공공사, 어촌계, 그리고 이런 정부의 실증 사업 등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로는 연구 개발과 특허, 그리고 이런 유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 그리고 바인더 제품, 3D 프린팅 같은 제작 및 처리 초기 비용 등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설계된 계획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진행이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링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파라메트릭과 패밀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형상을 바꿀 수 있도록 패밀리버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패밀리 안에 구조 안정화를 위한 이북 보강 패턴을 어떻게 입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입힌 표면에 대해서 내부 최적을 얼마나 길고 우리가 생각한 기술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형상 최적화를 위한 해안선 스캐닝, 그리고 스캐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 배치와 형상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설치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설계해서 발전량의 효율을 얻어낼 수 있는지까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모델링 표준화입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이나몰, 레빗의 다이나몰에서 파라메트릭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패밀리 작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디테일 구현의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 및 저동 배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영상 최적화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걸 직접 스캐닝을 해가지고 항상 설계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조 보강 패턴의 적용인데요. 내부 최적을 비운 만큼 외부에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심부에 갈수록 리브가 두꺼워지는 구조를 보강을 하여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디테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면부의 형상에서 이제 저희가 설계한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적용을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까지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뮬레이션인데요. 프린팅을 했을 때 베드를 어떻게 채워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의 모듈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1회차와 2회차에 나눠서 실증을 하였고요. 다음은 시뮬레이션 파트입니다. 발전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디지털 트윈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도가 쳤을 때 저희 모듈이 동해안의 파도를 기점으로 파고 5m와 그리고 10초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 데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모션을 이용해 이 정도까지 설치를 하면 저희가 안정적인 발전과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겠다는 데이터를 얻어냈습니다. 다음은 라이더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체 흐름을 분석을 하고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발전량의 효율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까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린팅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솔리드에 대한 무결성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단면부 슬라이스 형상과 그리고 출력 베드에 대해 맞춤형으로 레벨링을 진행을 하고 다음 출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력 준비 과정으로는 이제 출력 베드에 이제 충분한 재료가 들어가게끔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품질을 형상시키기 위해 표면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력 과정인데요. 이렇게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친 상태에서 저희의 제품이 잘 나오고 있는지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잘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털어서 디파우더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양생 부분인데요. 디파우더링이 끝난 제품은 아직 구조적으로 강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양생 기간을 주고 양생이 끝났다고 판단된 시점부터는 이제 밖으로 꺼내어 건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최종 결과물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배치했을 때 모델링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저희가 생각한 방안으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형상 최적화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출력을 했을 때 구조적으로 정방형 배치가 되는지까지 모델링을 통한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행착오 파트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프린팅을 하면서 발생한 이제 파일 용량 문제로 용량이 너무 커서 모델링 출력 베드에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생을 완료한 후에 표면에 이제 피막이 형성되었을 때 피막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료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이제 비상전지 버튼을 많이 눌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더와 폰타나 같은 경우에 재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폰타나가 잘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제품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을 때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제 친환경 해양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고 말씀드렸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그리고 지역 내 이제 소규모 섬 같은 경우에 충분한 발전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에너지 자립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안선에 설치하다 보니까 해양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그리고 추출을 한 후에 이제 스마트 인프라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듈화 설계를 통해서 부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체를 진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의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의 확장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타겟팅한 가장 메인 타겟으로 생각한 부분은 지자체 기반 연계를 해서 인근 어촌에 먼저 선 공급을 해서 자가 발전량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실증 데이터를 이렇게 모였을 때 더 큰 모듈을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자체와 연계한 대규모 사업까지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그 지역 타입에 맞는 제품을 라인업을 확장을 시켜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유럽 쪽이나 그 호주 쪽 이렇게 시장을 확장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